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앵글 앤 스케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앵글과 스케일이 있어요. 앵글 앤 스케일에서 무늬의 크기와 회전 각도를 설정해 줍니다. 크기와 회전 각도를 설정해 줘요. 여기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크기는 30도고 얘는 45도 회전시키겠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회전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화살표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 화살표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 여기 숨어 있는 기능이 좀 더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아이슬란드라는 곳에서 아이슬란드 디텍션에서 자, 무늬를 넣어주는 형식을 설정해 주면 돼요. 무늬 넣는 형식,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노멀이란 방식이 있고요. 이그노우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조금 모양을 달리 그려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요거는 물체가 여러 개 겹쳐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해요. 그냥 하나씩 그려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려놨다. 이렇게 그렸다고 칠게요. 이거 지우고. 이 정도 그렸다고 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해치,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이거 다 선택했어요. 얘를. 그리고 자, 여기서 노멀, 아우터, 이그노우라는 게 있는데 자, 얘부터 노멀이란 것은 물체가 이렇게 겹쳐 있을 경우 제일 외곽 부분에서부터 홀수 번째의 무늬를 표현해 줘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이렇게 영역이 다 나눠지는데 얘를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만 무늬가 표현된다. 자, 노말. 이렇게. 무늬 모양을 딴 걸로 바꿔볼게요. 얘를 뭘로 할까? 스케일을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만. 자, 여기하고 여기는 무늬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노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자, 아우터란 것은 여기 이제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게 수업할 때마다 맨날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데 오늘은 될지 모르겠네. 제일 아, 얘는 무조건 제일 외곽 부분에만 무늬를 표현해줘요. 자, 아우터 이렇게 제일 바깥의 부분에만 안에 거는 다 절대로 표현이 안 돼요. 몇 개가 겹쳐 있던지 간에 제일 바깥의 부분에만 표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그노우는 안쪽을 무시하고 전체의 무늬를 표현해줘요. 이런 식으로. 안에 물체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제일 바깥에 거 하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아우터랑 이그노우란 방식.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어소시에이티브. 자, 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소시에이티브. 며칠 전에 수업할 때 이 용어가 나왔었어요. 자, 얘는 뭐 하는 거? 어소시에이티브가 체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소시에이티브란 것은 어레이 할 때 나왔었는데 물체를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차이였거든요. yes, no.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또 달라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가 얘를 노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오케이. 종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어. 이 상태에서 무브로 내가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돼요. 영역을 움직이면 무늬가 변해요. 근데 이거 지우고 다시 이거 끄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 move 하면 변화가 없어요. 영역을 바꿔도 해치는 그대로 있어요. 자, 이 옵션의 체크 유무에 따라서 그게 조금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해치, 해치.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된다고 치면 그 다음에 8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됐으면 프리뷰를 해줘요. 무조건 OK를 누르지 말고 프리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설정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프리뷰를 해서 확인 이렇게 얘기할까요? 확인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OK를 눌러줘요. 문제가 있으면 또 수정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OK, OK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영역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다 선택했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자, 그리고 프리뷰를 하면 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는 왜 이렇게 들어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그럼 얘는 못 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운데가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오케이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 물체가 여기 따로 있었는데 자, 얘하고 영역을 그냥 한꺼번에 선택해서 해치를 한꺼번에 적용해 줬어요. 자, 여기서 음, 영역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무늬를 한 번에 적용을 시켜주면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선택하면 같이 선택이 돼요. 중간에 비어있고 다 떨어져 있어도 한 번에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따로 나중에 뭐 선택을 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 해치를 한 번씩 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해주면 안 돼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특이한 거. 자, 얘 기준으로 해치를 트림하면 트림이 될까요? 트림이 돼요. 지금은. 자, 예전 캐드, 옛날 캐드, 구캐드에서는 해치가 트림이 안 됐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CAD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치가 트림이 돼요, 지금은. 트림이 가능해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얘를 익스플로드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익스플로드 시키면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분해가 돼요. 라인으로 그린 것처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정을 못 해요. 해치 수정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해치가 아니에요. 속성이 해치가 아니라 그냥 라인으로 그려서 트림 잘라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형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시키면 최소 단위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치는 폭발을 안 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도면을 접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해치를 폭파해 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많이 열받아요. 해치를 수정해야 되고 내가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데 해치를 폭파시켜 놓으면 그걸 일일이 다 지워야 되거든. 자, 이거는 솔직히 눈에 보여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데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해치가 있단 말이야. 잘 보이지도 않는 이 AR 샌드라고 해서 이거는 모래 느낌의 해치거든요. 말 그대로 이런 점이 찍혀 있어. 이런 점이야, 점. 자, 이런 점이 찍혀 있어요. 자, 이거 폭파시키면 이 점 하나씩 다 찾아서 지워야 돼요. 이게 아주 미치는 일이거든. 이게 폭파돼서 하나씩 하나씩 다 분해가 되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넓은 공간에서 점점점점점 중간에 막 뭐가 섞여 있다고 치면 미치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해치는 되도록이면 정말로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폭파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본인한테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 도면을 수정하게 될 때 그 사람한테도 일종의 저기 그거고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자, 되도록이면 안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자, 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자, 해치로 자, 여기다가 뭐 이런 모양을 갖다가 스케일을 조금 주고 여기 무늬를 넣었어.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른 거를 또 이렇게 해치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또 다른 거를 해치를 이렇게 넣었어요. 자, 막 해치를 넣었는데 자, 내가 뭔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어떤 해치 똑같은 모양의 크기도 똑같고 설정을 다 똑같이 여기다가 해치를 또 넣어야 돼. 해치를 막 여러 개 넣었을 경우에는 자, 본인이
해치를 적용시켰으니까 본인이 그걸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스케일을 얼마 주고 로테이트 값을 얼마 주고 뭘 얼마 주고 다 한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이 그리던 도면을 내가 받아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해치 값을 얼마 줬는지 모른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와 똑같은 형태를 여기다 또 해치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면 눈으로 보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그래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해치에서 자 무슨 기능이 있냐면 여기에 inherit properties라는 메뉴가 있어요. 해치에 inherit properties라는 요 메뉴가 있는데 자 얘는 뭐 하는 메뉴냐면 요거는 기존에 적용을 시켰던 해치의 속성을 복사해서 적용을 시켜주는 그러한 옵션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inherit properties 내가 원하는 해치를 선택을 해요. 그러면 그 해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그거를 난 여기다가 프리뷰 혹은 똑같은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얘를 이걸로 이렇게 자, 여기에 적용시켰던 걸 그대로 똑같이 대신 얘하고 얘하고 동시에 적용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인식은 해요. 근데 기존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은 세팅 값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자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도면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릴 때 뭐 이런 공간이 있다. 근데 자, 공간을 대충 이렇게 나눠놨다 라고 칠게요. 모양을 이렇게 나눠서 자 보통 이제 재질을 표현할 때는 타일 재질 같은 걸 많이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지금 우리 바닥에 있는 것도 타일이거든요. 자, 이런 형태는 재질이 뭐 대리석 타일도 있을 것이고 우드 나무 타일도 있을 것이고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장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지만 어찌 됐건 얘는 다 타일이에요. 그래서 캐드는 기본적으로 타일 형태를 제일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바닥재를
자, 해치해서 자, 여기다가 내가 타일을 표현하겠다. 자, 타일은 거의 90%가 이걸로 표현을 해요. 네트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트란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해서 표현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다 보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 자, 이 타일을 그냥 캐드에서 타일 표현만 이렇게 해놔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놓고 여기다가 뭐 200 곱하기 200 뭐 세라믹 타일 마감 그런 식으로 여기다 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타일 표현하고 이렇게 마감재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캐드에서 이 타일을 200에 200짜리로 표현을 하고 싶다 내가. 똑같이. 그러면 장점이 뭐가 되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량 산출이 가능해요. 자, 내가 이 공간을 똑같이 그린 거잖아, 지금. 캐드는 도면은 무조건 1대1로 그리는 거예요. 원래 치수대로. 그러니까 실제 치수대로 그리기 때문에 공간, 평수도 똑같이 실제로 나와요. 내가 정확히 그렸으면. 그러면 여기 정확히 그린 거에다가 내가 몇 바이 몇 짜리 타일을 여기다가 시공을 하면은 몇 장의 타일이 들어갈 건지 도면에서 대충 가늠을 할 수도 있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확한 타일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얘를 여기다 뭐 200에 200짜리든 500에 500짜리든 타일을 표현할 경우에 자, 이걸 갖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스케일이 타일의 크기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이거 100 바이 100인데 아니, 스케일이 100인데 자, 얘를 익스플로드 한번 확인을 해보죠. 317.5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스케일 100일 때. 그러면 여기가 200짜리, 300짜리가 돼. 만약에 300바에 300짜리를 만들려면 스케일을 얼마 줘야 되느냐. 정확한 크기를 맞추려면 무조건 다 외워야겠죠. 스케일이 100일 때는 얼마, 200일 때는 얼마, 뭐 150일 때는 얼마, 아니면 타일의 크기가 300일 때는 스케일을 얼마 줘야 된다, 400일 때는 얼마 줘야 된다. 그걸 일일이 다 외워야 돼요. 너무 무모한 짓이야, 그거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뭘 하느냐. 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타입이 predefined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적용되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CAD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를 자, user defined로 바꿔요. 사용자 지정으로. 자, 사용자 지정으로 바꾸면 일단 얘가 죽어요. 얘 못 써요. 선택이 안 돼. 모양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아이고 꺼져버렸다. 다시. 자, 얘를 user defined로 바꾸면 자, 얘는 표현이 뭐가 표현이 되냐 그러면 그냥 이런 선이 표현이 돼요. 줄만. 그리고 자, 스케일도 죽어요. 스케일도 못 써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 스펙싱이라는 게 나와요. 간격.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표현하겠다. 그래서 자,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200을 준다. 그러면 이 줄과 이 줄 사이가 200이 되는 거예요. 300을 준다 그러면 300이 되는 거고. 자, 300을 줘볼까요? 그리고 프리뷰 하면 이 줄 하나가 30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일이니까 가로로 선이 있으면 세로로도 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타일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해치를 가로로 한 번 주고 90도 돌려서 세로로 한 번 주고 해치를 두 번 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타일이 정사각형 타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길쭉한 타일도 많아요. 가로, 세로 길쭉한 타일도. 이것도 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타일이 정사각형이가 아닌 길이 타일이라면, 직사각형 타일이라면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해치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정사각형 형태의 타일이다라고 한다면, 자,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여기에 더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 더블이라는 옵션을 체크를 해주면 가로, 세로로 한꺼번에 해치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거 볼까요? 자, 익스플로드.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300. 그래서 300 바이 300짜리 타일이에요, 얘는. 자, 그럼 자, 몇 장인지 세보면 될 텐데, 자, 두 번째 문제점이 생겨요. 자, 타일 시공을 하면 실제로 시공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자, 얘는 뭐가 문제점이냐? 이거의 문제점은 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얘는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시공한 걸로 타일이 표현되어 있어요. 가운데 여기에 완장을 하나 딱 놓고 여기서 타일을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짜투리가 들어가요. 여기가 다 짜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끝부분이. 근데 실제 타일을 시공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 모서리 끝에다가 완장을 놓고 여기서 대각선 방향으로 타일을 시공을 해요. 안쪽에서 출입구 방향 쪽으로. 그게 타일 시공의 원리예요. 근데 지금 얘기에는 그런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봤자 실제 타일에 들어가는 개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실제로 시공하는 거와 똑같이 네트가 아니라 어디 갔지? 여기.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 보면 해치 오리진이라고 해서 자, 해치의 시작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스페시파이 오리진 클릭 나는 여기에서부터 해치를 시작한 걸로 표현하겠다. 여기 안에다가 300 바이 300짜리를. 그러면 여기가 300 바이 300짜리 하나가 놓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아까랑 무늬 모양이 틀려졌어요. 자, 아니면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한 걸로 하겠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는 개수를 세면은 정확하게 타일이 몇 장이 들어가는지 실제 시공 개수와 같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얘하고 얘네들은. 자, 요거는 지금 원래 실무 도면 그릴 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치 표현할 때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서 해치라고 치면은 아까 창이 안 뜬다고 했어요. 창이 안 뜨는 이유는 자, 뭔가 옵션이 하나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명령어 중에 HPD LG 모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명령어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그냥 입력만 하시면 돼요.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보기 좋으라고 그냥 대문자로 제가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얘는 자, 해치의 대화 상자 표시 여부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이라는 게 있고 2라는 게 있어요. 볼게요. 지금 HPDLG 모드 하면 자, 지금 1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자, 1이 ON이고요. 2가 OFF예요. 1로 설정을 하면 대화 상자가 아까 그런 창이 뜨는 거고 2로 설정을 하면 안 떠요. 자, 요거를 2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안 떠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캐드를 설치를 하면 디폴트가 2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집에서도 안 뜰 거예요. 여기서 해치라는 명령을 주면 자, 여기 리본 메뉴가 떠요, 대신. 아까 그 창에 있던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보고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해서 항상 창을 띄워서 제가 쓰는 것 뿐이지 창을 띄워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창으로 보는 게 편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여기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이 편하고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옵션은 다 있는데 찾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 옵션들을. 그래서 자,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PD LG 모드 1로 놓으면 해치했을 때 이런 창이 뜨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이 있는데 해치 에디트는 음, 적용시켜 놓은 해치를 수정, 편집해주는 그런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해치를 넣었어. 근데 얘를 좀 수정을 하고 싶어.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회전 각도를 바꾸거나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패치 에디트에서 얘를 체크를 하면 자, 창 띄우는 상태로 옵션을 해놨으면 창이 뜰 것이고 창 안 뜨는 상태로 옵션을 해놨으면 여기에 리본 메뉴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자 얘를 프리디파인드 이거 유저 디파인드였지. 자, 프리디파인드로 바꿔서 문의를 내가 이런 걸 만약에 다른 이런 문의를 넣겠다. 문의 자체를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크기도 뭐 이렇게 줄이겠다. 자, 각도도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해치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우고 다시 넣어도 상관없어요. 지우고 다시 넣어도 되지만 자, 기존에 적용시켰던 해치를 그대로 자, 모양만 바꾸거나 크기만 바꾸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 자, 그래서 자, 제가 몇 개 드렸는데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어차피 그리기 연습이에요. 그리기 연습.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무늬들 넣어보라는 거니까 일단 그림 모양을 그려야지 무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는 연습 좀 더 많이 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자, 차근차근히 한 번씩들 그려보세요.